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주식 시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심리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미들은 추격 매수가 항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주식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한다. 마음이 급해지면 결국 주식 시장에서 지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강창권, 출판사는 길벗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실전 투자 대회 6관왕이자 억대 트레이더들의 스승이신 강창권 트레이더님의 책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6년 전에 이런 내용의 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먹히고 있고 이 책은 무엇보다 실전 투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창권 트레이더님은 시황 매매 등 단기 투자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 보면 스윙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스윙 투자도 단기 투자에 속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스윙 투자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윙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주식 시장이 주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기 투자와 스윙 투자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에 실전 차트 예시들이 많이 나오지만 2018년도 책이라 제가 따로 2024년 최근 실전 차트 예시들을 뽑아왔습니다. 최근 사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10가지 원칙에 대한 내용, 중반부에는 단기 투자와 스윙 투자, 실전 차트 예시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에는 테마주에 대한 이해와 성공하는 투자자의 신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10가지 원칙. 원칙 1. 과감하게 손절매하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번 수익이 나지 않는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한 주식이 손실을 내는 경우도 많다. 손절매 원칙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에서 21선이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한다.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면 미련 없이 손절매한다. 와 같은 본인만의 확실한 손절매 원칙이 있어야 한다. 손절매만 잘해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 할지라도 매수 단가에서 20% 정도 손실이 난다면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주식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원칙 2.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체결량이 늘어나면 누구나 매수를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럴 때 조금만 참으면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단타를 하는 투자자들은 1%에서 3% 수익을 보고 보통 매도하기 때문이다. 추격 매수를 하면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손절매를 하게 된다. 좋은 기사나 재료가 나와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다. 이때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의 고수가 되면 주가가 눌림목 구간일 때 매수 포인트를 잡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고점에서 매수하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고수들이 매수하는 시점에서 손절매를 한다. 주식 시장에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원칙 3. 오전장에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꼭 지켜라.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은 전날 매수한 종목을 홀딩했다가 장 시작 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 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가게 된다. 결국 오후장 마감이 끝나고 나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주식 초보 시절에는 누구나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지금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습관을 고쳐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 오전장에 자신의 목표 수익을 달성한 후 오후의 수익을 까먹고 있다면 차라리 컴퓨터 앞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수익이 난 금액을 지키도록 하라. 힘들겠지만 하루 목표 수익을 달성했다면 그 수익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계좌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원칙 4. 매매 시간을 지켜라.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는 9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며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사이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 시간대에 최대한 집중해서 거래를 한다. 1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도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때 전업 투자자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점심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라. 컴퓨터 앞에 온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집중할 시간대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이다. 원칙 5.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라. 전업 투자자들은 오전 9시 장이 열리면 플러스로 시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다 보면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손실의 폭이 커져만 간다.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100이면 100,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그래서 장 시작 후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면 잠시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쫓기듯 조급하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실이 나는 날에는 차라리 계속 매매를 하지 말고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오후장을 차분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칙 6. 쓸데없는 아집을 버리자. 주식시장에서는 자신만의 고집도 필요하지만 쓸데없는 아집은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아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아집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필요하지 않다.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 어떤 종목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꼭 그 종목에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매매가 자신의 멘탈을 더 흔들리게 한다. 나에게 손실을 준 종목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집착은 오늘부터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 이런 아집을 가진 투자자들은 수익을 냈다가도 한 종목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손실을 내게 된다. 또 이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몇 년을 하게 된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대한 충고를 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꼭 자신의 고집대로 매매를 한다.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말과 충고도 들어야 한다. 원칙 7. 귀동냥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주식시장에는 많은 정보와 소문이 넘쳐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다면 남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정보와 소문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주식은 차트와 거래량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스스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해야 진정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다. 원칙 8.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라.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할 때도 상승하는 주식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짧은 단타 매매로 대응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모두 손실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손실이 나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승장만 있지 않다.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원칙 9. 쉬는 것도 투자 방법이다. 세계적인 악재가 생기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며칠씩 급락하는 경우에는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실은 나지 않기 때문에 급락 장세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매일매일 매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무조건 주식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대세 하락장이 온다면 과감하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투자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원칙 10. 주식도 패션이다. 주식도 패션이다는 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주식들이 상승하는지 주식의 트렌드를 읽고 투자하라는 의미이다. 여름에 오리털 점퍼를, 겨울에 수영복을 팔면 장사가 안 되듯이 현재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관련 주식이 뜨면 바이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매매하라는 말과 같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과 이슈가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다. 거래량은 주가의 핵심 포인트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즉, 거래량은 주가의 진실이고 세력의 움직임은 거래량을 통해 알 수 있다. 주가가 바닥권인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한다는 의미로 주가는 곧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는 곧 하락할 것을 의미한다. 주가가 조정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 주가도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는 단타 매매를 할 때 후행성을 띠는 보조 지표는 거의 보지 않고 매매하는 편이다. 후행성을 띈다는 것은 세력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평선 지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평선 전에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깨고 개미들 물량을 다 털어낸 후에 반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미들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모두 뺏기게 된다. 그러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은 세력도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 거래량 분석만 제대로 해도 향후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일봉 차트에서 최대 거래량이나 최소 거래량이 나타나면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전환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서서히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하락을 대비하여 서서히 고점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한다. 이건 삼양사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급증했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구간은 이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바닥에서 2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300원에서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그대로 그냥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겠죠. 이 물량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 물량을 받았겠죠. 이런 구간에 물려서 손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도지 캔들의 신호. 도지 캔들은 주식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물릴 때 생기는 캔들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주가 상승 이후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면 주가가 저항을 받게 된다. 도지 캔들의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단기 고점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주가 하락 이후 도지 캔들이 출현한다면 주가가 저점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지 캔들의 저점을 지지한다면 대부분 주가 상승으로 추세 전환될 것으로 봐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고 추세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후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뜬다는 것은 추세 반전의 신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명전기 일봉 차트인데요. 세명전기도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계속 발생했죠.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하면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려가고 여기에서 일봉상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죠. 이 중요 라인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하죠. 이 캔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거죠. 주가의 눌림목 공략. 많은 눌림목 구간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눌림목은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일봉봉 차트에서는 20분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는 구간이다. 주식에서 이익을 보려면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이동평균선 부근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매를 해야 한다. 이거는 사조 시푸드 6월 14일 겁니다. 일본봉 차트에서 20선 부근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0선을 지지하는 눌림목이 나왔으면 두 번째 눌림목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봤을 때 20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20선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탈을 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다행히 올라갔죠. 계속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추세를 끝까지 먹어 들어가는 매매를 한다면 한 번의 매매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한다면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조 대림 일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봉상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척을 했다가 한번 깨죠. 깨면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크게 상승합니다. 이런 패턴도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평선을 깬다면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랬다가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 다시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기에서 손절했던 거 비용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1등주 매매하기. 장 시작 후 주식을 매매할 때 테마주의 경우 당일 1등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 1등주란 테마주 중에서 당일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을 말한다.
2등주를 매매하다 보면 평생 2등주만 매매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초보 시절부터 당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1등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장중에 1등주 종목과 비교하면서 2등주 종목을 매매하는 것을 짝짓기 매매라고 한다. 이런 매매는 장중에 해도 되지만 2시 30분 이후에는 절대로 2등주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시 30분 이후에는 잘못하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2등주 매매를 2시 30분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봉 차트로 당일 수익 내기. 일봉 차트의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은 일주일간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단기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은 단기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5일 이평선은 단타 매매 투자자들의 기술적 지표로 사용된다. 5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단기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5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매도 심리가 우위로 접어들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는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꼭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 이거는 상상 인더스트리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급등주는 5일 이평선을 깨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자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어쨌든 깨지면서 이 부근에서는 5이평을 깼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 완전한 고점 부근에서 5이평을 깨는 순간 완전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이렇게 급락이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들 패턴을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고점 부근에서 교수형 캔들과 도지 캔들이 나왔죠. 하락 반전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5이평도 깼고 교수형 캔들과 도지 캔들도 나왔죠. 그러면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몇 번이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본인의 공부가 아직 덜 됐고 본인이 잘못을 한 거죠. 항상 차트와 거래량을 믿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신고가 종목을 여기가 꼭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수하기를 꺼린다. 신고가 종목이야말로 그 종목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만큼 없고 조금만 매수세가 붙으면 시세가 크게 상승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생각부터 바꾸길 권장한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대신 손절매를 칼같이 설정해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하방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흐름으로 간다면 손절매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생각대로 간다면은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조정 패턴의 특징.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상승폭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가 조정 기간의 캔들은 2, 3일 조정, 일주일 조정, 2주일 조정, 1개월 조정, 2개월 조정으로 보면 되고 주가가 조정하면서 거래량도 줄어야 하고 거래량이 가장 없는 날이 바닥권의 가격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매도 세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거는 책에 있는 3일 조정 패턴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고가에서 3일 동안 기간 조정을 하다가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일선 이탈을 했죠. 이때 매도 타이밍.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후 3일 조정을 끝나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 5일선 이탈할 때 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법도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2주 조정 후에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후에 2주 동안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사음 일양 패턴입니다. 음봉이 4개 떨어지고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이거는 라이콤 일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한 후에 한 달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2개월 조정 캔들인데요. 이거는 2개월 동안 계속 횡보, 가격 조정을 하다가 이평선을 수렴하고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했다가 전고점을 돌파 후에 고점에서 바로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조정 패턴, 사음 일량 패턴. 사음 일량 패턴은 자주 출현하는 조정 패턴의 모습이니 꼭 익혀두시기 바란다.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을 하고 재상승의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을 깨면 매도 포인트인데 그 다음날 바로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 20일 이평선을 깼다가 다음날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면 재매수 타이밍이 된다. 사음 일량과 20일 이평선 재돌파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미래생명자원 사음 일량 패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4개의 음봉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승 전환. 다시 상승 후에 4개의 음봉이 떨어졌다가 1개의 양봉이 나왔죠. 사음 일량 패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추세 반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2주일 동안 조정을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음 일량 패턴과 2주일 조정 패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할 때가 저점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이렇게 캔들 패턴과 거래량과 이평선 이것만 봐도 향후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갈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확률을 토대로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책에 있는 에이스테크 일봉 차트인데요. 이것도 사음 일량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상승 후에 4개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20일 이평선을 돌파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손절이 나갔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4개 음봉이 떨어졌다가 양봉이 출현했죠. 그리고 상승. 21선을 이탈하면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판단하고 21선 이탈 시에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2주일 조정 패턴. 이것도 책에 있는 2주 조정 후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주가가 상승했다가 사음 일량을 보이고 다시 기간 조정 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타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부분에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타점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1개월 조정 패턴. 주가의 조정은 길수록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온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 조정한 종목보다는 1개월 조정한 종목의 상승 파동이 더 길게 나온다. 이거는 S&D 일봉 차트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했는 거죠. 그 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런 조정을 주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 주라도 매수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 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재상승할 때 재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한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재료에 의한 단기 급등주를 제외하고는 기간 조정의 시간은 일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뒤 재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240일 이평선 매매. 1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으로 심리선이라고 부른다. 24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무조건 손절매를 해야 한다. 주가가 하락 후 1년, 2년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횡보 후 다시 24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강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역배열 차트로 접어들면
장기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1년 이상의 하락 내지 횡보의 시간이 흐른 후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이 수렴할 때 재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 주가가 일봉 차트에서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을 뚫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1년, 2년의 매물벽을 강하게 돌파한 것이다. 대량 거래 발생과 함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매수하는 것이 좋다. CJ-시푸드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핑크색 선이 240일, 갈색 선이 480일 이평선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기 이평선을 바로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240일 이평선과 480일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낼 때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장기 이평선인 240일, 48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면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과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상승하고 3번의 파동을 거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된다. 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미리 들어가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을 수렴한 후 3번째 상승 파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로 대응하면 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은 한 방에 뚫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정도의 돌파 시도 끝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3번째 돌파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역배열 일봉 차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240일 이평선이나 48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좁아지고 이평선이 수렴을 할 때 주가의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크라운 제가 일봉 차트입니다. 크라운 제가 일봉은 여기에서 이평선이 수렴했다가 이 위쪽으로 에너지가 발산이 됐습니다. 순발력으로 치고 빠지는 시황 매매, 주식시장에서 초단기에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도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매매 기법 중 하나가 시황 매매이다. 시황 매매에서 모든 재료는 증권사 시황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황창을 잘 보고 빠르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시황 매매의 경우 기사의 제목만 보고 매수에 가담하는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매수에 가담한다면 이미 게임은 종료된 상황이다. 나도 거의 시황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시황 매매가 독약과 같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황 매매 사례 1. EMW. 세계 최초 공기아연 2차 전지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급상승을 한 EMW 사례다. 책에 있는 EMW 사례인데요. 이렇게 EMW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재료가 떴고 이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타이밍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줬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재료를 파악했는데 재료의 강도가 좋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면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두 번째 눌림목 구간까지는 버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시황 매매 사례 2. 명문제약. 2018년 2월 2일 금요일 미국장이 2.5%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했지만 정부에서 10년간 치매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1조를 쏟기로 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치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날 명문제약은 치매 대장주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다른 주식들은 전부 갭하락하고 있는데 치매 관련주만 빨간색 불을 내고 있었다. 이럴 경우 단타 매매 투자자들은 전부 치매 관련주에 매수를 집중하게 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명문제약 일봉 차트입니다. 시초가와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타점이 있었고요. 명문제약은 정부에서 이렇게 10년간 1조를 쏟아붓는다는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재료의 강도가 아주 좋고 재료가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정부 정책 관련한 그런 재료를 달고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돌파 타점에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줄 때 이렇게 추가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21선을 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한가까지는 다 못 먹더라도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저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황 매매는 단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으로 충분한 연습과 훈련 없이 이런 매매를 따라 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된 케이스가 그런데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미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점에서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계좌는 순식간에 녹습니다. 그래서 시황 매매는 눌림목을 준다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를 잡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재료를 달고 있다면 돌파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추격 매수로 흥분해서 따라붙고 하는 것은 시황 매매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매매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경험이 있고 소액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가 장대 양봉 이후 조정 캔들의 모양.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 정상적인 조정 캔들은 장대 양봉 캔들의 2분의 1 부근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신고가 패턴의 종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실전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늘어난다. 신고가 종목들은 홀딩만 잘하면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을 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역배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정배열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 신고가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만 매매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테마주 제대로 이야기. 테마란 우리말로 해석하면 주제라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나 재료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동일한 재료의 여러 종목이 주가의 등락을 함께 할 때 이런 종목군을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부적합하며 단타 매매로 접근해야 한다. 테마주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재료나 이슈가 살아있을 때 단타 매매로 접근했다가 반드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꼭 체크하고 주식시장과 연관 짓는 습관을 들여라. 대선 테마주는 1년, 2년 전에 미리 선취매를 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3개월 전에 매도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면 재료 소멸이라 급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전 고점에서 매도하길 바란다. 테마주의 대장주가 5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꼭 매도로 대응하고 테마주의 대장주가 2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거의 상승하던 테마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미련을 버리고 반드시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의 고점에서 이런 테마주들을 매수했다가 손실이 커져서 매도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누군가는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책을 읽는 분이라면 차트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이제는 주식의 꼭지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란다. 주식시장에서는 늘 적당히 수익을 냈다면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하나,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주식시장의 현실은 아주 냉혹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심리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 아침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면 그날의 좋은 일진을 운운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되고 반사적으로 더 많은 매매가 이루어진다. 결국 매매가 잦다 보면 그날의 수익을 잃게 되고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좌절감과 실패감이 쌓이고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질 수 있다. 오전장에 수익이 났다면 그날의 주식 거래는 쉬고 운동이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유를 누려보라. 또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추격 매수다. 어떤 이슈로 인해 주식이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발동해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 개미들의 추격 매수가 항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개미 중 하나가 나 자신이 되기 마련이다. 매수를 클릭하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템포 쉬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한다.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열린다. 하루하루 수익과 손실에 연연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견디기가 힘들다. 지나간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매매에 임해야 한다. 계속해서 손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만 급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이 급해지면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지게 된다. 주간, 월간, 1년, 10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식 매매에 임해야 한다. 둘, 손실이 난다면 투자 방법을 바꿔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식 시장에 뛰어든다.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항상 똑같은 투자 패턴,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항상 손실이라면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시 오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바뀌게 된다. 내가 팔고 나면 주가는 급등하고 내가 사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단타 매매든 장기 투자든 손실이 날 경우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을 먼저 정해두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손절매를 실천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첫 걸음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모든 투자자의 계좌 잔고가 늘어난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장세로 접어들면 계좌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하락장세에서도 상승하는 주식은 꼭 있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주가 지수가 하락해도 개별 재료가 있는 주식들의 주가는 하락장에서도 상승한다. 그런 주식을 찾아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손실의 연속이고 계좌는 점점 깡통이 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길 바란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투자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계속 손실만 보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면 시간만 흘려보낼 뿐 바뀌는 것은 없다. 셋, 백화점식 투자보다는 종목 수를 압축하라.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계좌의 보유 종목 10종목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 종목의 수를 5종목 이하로 압축해야 한다. 백화점식 주식 투자 방법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종목 수만 봐도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의 특징은 전부 손실난 종목들만 가득 보유하고 있다. 보유 종목 중 수익이 나는 종목은 빨리 매도해버리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손절매 기준도 없이 푸근하게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당신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종목은 많아도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압축하고 손절매 가격은 최대 20% 선에서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투자 종목 선정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우상향 중인 종목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일주일 이내에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단타 매매의 종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신고가 돌파 종목이나 신고가 돌파 후 조정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다. 단타 매매는 손절매를 칼같이 한다는 전제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 매일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긴 한숨을 짓고 주식시장의 영향에 따라 회사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여 본인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몇 개월 동안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가장 소중한 책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